안녕하세요. 저는 카이스트에서 로봇을 연구하고 있는 오준호 교수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로봇을 우리가 어떻게 움직일 수 있는지, 또 우리가 생체 로봇이라고 우리가 생각으로 로봇을 움직일 수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로봇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건 휴보손입니다. 제가 오늘 휴보손을 잠깐 빌려왔는데요. 자, 휴보손으로 이런 물건도 잡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잡을 수가 있죠. 다양한 기능을 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 아마 이런 상상을 해볼 겁니다. 이런 손을 가지고 있고, 내가 멀리서 이런 손을 마음대로 움직여서 내 뜻대로 세상을 움직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상상을 해봤을 겁니다. 여러분들 영화, 요즘 나온 아이언맨이나 그다음에 우리 옛날에 있었던 로봇 태권브이, 이런 걸 보면 사람의 생각대로 로봇을 마음대로 움직이면서 우리가 그 로봇을 제어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또 여러분도 이런 생각 많이 해봤을 겁니다. 만일 컴퓨터 하드디스크하고 내 머리를 연결해서 내가 외우지도 않고 다 기억되고 있거나, 아니면 내 뇌를 컴퓨터에 이식해서 아주 영생을 꿈꾸는 이런 상상을 해봤을 겁니다. 이런 기술들을 우리가 이용한 것을 옛날에 뭐라고 그랬냐면 사이보그다, 이런 말을 썼어요. 사이보그는 여러분들 600만 불의 사나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거기서 보면 전자 눈을 붙이고, 그다음에 전자 귀를 붙이고, 또 인공 팔 이런 걸 붙여서 아주 힘도 많이 세고, 그다음에 사람보다 아주 훨씬 큰 일을 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을 이제 사이보그라고 그랬는데, 그걸 그 당시에는 바이오닉맨 혹은 바이오닉스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현대 와서는 이제 그건 공상과학 영화고, 현대 와서는 우리가 이제 일부 인공 장기를 대체하는 수준까지 돼 있는데, 예를 들면 청력을 잃으신 분이 필요에 따라서 인공 와우를 세방구리관에 집어넣어서 음성 신호를 전자 신호로 바꿔서 직접 신경에 전달하는 방법으로 청력을 회복하는 이런 기술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리가 없거나 팔이 없을 경우에 로봇 의족을 쓰는데, 이것은 단순한 의족이 아니라 사람의 신호를, 근육이라든가 이런 전자 신호를 잡아서 로봇을 움직여서 사람의 뜻대로 움직이게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많이 지금 연구되고 있고 이미 시험화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언맨에서 보셨듯이 입는 로봇이 있죠. 그래서 보면 사람이 로봇을 입으면 이제 생각처럼 움직이게 돼 있는데, 현실에서는 그 수준보다는 이제 몸에 장애가 있거나 걷기 힘드신 분들의 그 걸음을 돕는 것들, 그 다음에 또 이제 군대 같은 데서 힘을 증강하는 목표로 많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영화에 보는 이런 아주 사람 생각대로 움직이는 것들은 아직 시험은 안 됐지만 아주 여러 단계에서 지금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카이스트에서도 우리 뇌공학과의 저랑 정재승 교수님이랑 같이 귀에 수염에서 전극 신호를 자극을 가함으로써 쥐가 인간의 뜻대로, 우리 뜻대로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이런 실험도 많이 해봤습니다. 또 최근에는 금방 죽은 쥐의 뇌를 급속 냉각시켜서 아주 뇌 세포까지, 마이크로 단위까지 세포를 영상 처리해서 세포의 상태를 읽고, 이론적으로는 죽은 뇌의 생각까지도 읽을 수 있는 이런 기술까지도 지금 연구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런 방법들은 적용하기 위해서는 사람의 피부를 절개한다든가, 혹은 뇌를 절개해서 전극을 연결한다든가 하는 굉장히 위험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그걸 침습적인 방법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그것을 쓰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 그다음에 실용적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인체 일부를 절개하거나 직접 침투하지 않고 쓰는 방법을 비침습적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런 방법의 대표적인 것은 우리 뇌파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요즘 말하는 fMRI, Functional MRI라는 기술을 써서 뇌 혈류량을 실시간으로 측정함으로써 이 사람의 생각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알아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뇌에다 근적외선을 방사해서 거기서 나오는 신호를 읽어서 뇌 혈류량을 직접 측정함으로써 뇌 상태를 알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런 기술을 이용해서 뇌파를
간단한 헬멧을 씀으로써 그 뇌파의 상태를 읽고 그걸 이용해서 바이오 피드백을 통해서 실제 물건을 움직이거나 그다음에 게임을 할 수 있는 또 이제 또 상태를 또 안정화시킬 수 있는 이런 것이 상용화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로봇을 마음대로 움직이는 방법 중에는 그 얼굴이나 이런 근육들 이런 것에 나오는 긴장도 우리가 이렇게 움직임으로써 미세한 움직임을 측정함으로써 우리가 그 사람의 생각을 알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 팔, 다리 같은 경우에는 근전도를 측정함으로써 또 사람의 생각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무슨 안구의 운동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실제로 로봇과 상호작용을 할 수 있죠. 이런 기술들은 요즘 있는 로봇에 많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것들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인간과 기계가 어떻게 상호작용하느냐, 다시 말해서 인간의 생각을 어떻게 컴퓨터나 기계에 전달하고 또 컴퓨터나 기계의 생각을 어떻게 사람들에게 받아들이냐 하는 그런 것의 문제입니다. 이런 기술을 통칭해서 BMI, Brain Machine Interface 혹은 BCI, 브레인 컴퓨터 인터페이스 혹은 맨 머신 인터페이스 MMI 이런 말로 연구가 많이 되고 있고 주로 신경학자들, 생리학자들에 의해서 또 로봇 연구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 흔히 쓰는 말로는 또 HCI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건 휴먼 컴퓨터 인터페이스라는 말인데 그것은 여러분들 많이 쓰는 컴퓨터 마우스라든가 요새 우리 스마트폰 하면 손가락으로 이렇게 벌리기도 하고 이동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역시 취지는 내가 쓰는 디바이스 우리 이제 스마트폰이죠. 이런 컴퓨터와 사람과 어떻게 사람의 뜻을 컴퓨터에 전달하고 또 컴퓨터는 어떻게 나한테 보여줄 수 있느냐 어쨌든 진동으로 보여주기도 하고 대화면 아주 요새는 점점 그 LCD 판넬이 커지죠. 그래서 서로 주고받는데 그것의 가장 궁극적인 목표는 어떻게 보면 사람의 생각을 스마트폰에 직접 집어넣고 또 스마트폰에서 나온 뭐 것을 내가 아주 직관적으로 이해하는 것 이것이 가장 좋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데 대해서 요새 연구를 많이 해서 어떻게 하면 직관적으로 주고받을 수 있나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기본적으로 사람이 어떻게 기계를 제어하느냐의 문제인데 현실적인 방법으로는 몇 가지 제어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프로그램을 하는 거죠. 그것이 산업용 로봇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로봇이 단순하고 반복적인 작업 또 상황에 대처하는 작업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원격 제어 방법입니다. 로봇을 사용자가 멀리 떨어진 곳에서 제어를 해서 움직이는 거죠. 내 뜻대로 움직이는데 대표적인 것이 수술 로봇 같은 경우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로봇의 지능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로봇 자체가 지능을 가지고 있어서 스스로 알아서 움직이면서 작업을 하는 것이죠. 대표적인 예가 여러분들 흔히 보는 청소 로봇입니다. 청소 로봇은 로봇을 키면 스스로 알아서 움직이면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요새 HRI라고 하는 로봇과 사람과의 상호작용을 이용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은 로봇한테 손짓으로 이리 가라고 한다든가 아니면 말로 이리와 저리와 하고 로봇은 스스로 행동이라든가 결과로서 사람에 순응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떻게 하면 사람과 로봇이 서로 잘 상호작용할 수 있을까 함으로써 로봇을 제어하는 기술이 바로 HRI 기술입니다. 중요한 것은 로봇한테 사람의 의지가 얼마큼 잘 전달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을 쓰건 상관없이 사람의 사용자의 의지대로 로봇을 움직일 수 있느냐, 얼마큼 잘 움직일 수 있느냐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 움직임을 줄 때 얼마큼 직관적으로 쉽게 내가 명령을 줄 수 있냐는 겁니다. 거기 이 모든 것이 다 거기에 달려 있죠. 그래서 뭐 프로그램을 통하건 로봇의 지능을 이용하건 혹은 뭐 BMI 기술을 이용하건 중요한 것은 사람의 생각을 정확히 전달하고 또 로봇이 내 뜻대로 움직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로봇다움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사람과 잘 상호작용을 하고 또 로봇이 움직임을 만들어내고 적절한 순간에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 이런 것이 앞으로 미래의 로봇이 될 겁니다. 그래서 로봇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으로는 그런 상호작용 이외에 로봇의 운동성과 로봇의 지능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능적인 요소 역시 결국은 우리가 로봇한테 스스로 하도록 허용하는 대신에 로봇은 스스로 판단해서 그 사용자의 뜻대로 움직여야 될 겁니다.
그리고 또 로봇의 움직임도 로봇이 자기가 힘이 세다고 혹은 빠르다고 자기가 최대 빠른 속도로 움직이거나 아니면 너무 느리게 움직여도 안 될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로봇이 사람과 잘 살기 위해서는 적절한 상호작용의 수준, 적절한 인공지능의 수준, 그리고 적절한 운동 능력의 수준, 이런 것들이 조화를 이룰 때 우리의 로봇이 완성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영화에서 보는 그런 인체 로봇, 다시 말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움직이고 또 사람의 뜻대로 움직이면서 서로 신호를 주고받을 수 있는 이런 로봇들은 아직은 실용화되기에는 판타지에 가까운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로봇은 누가 사용하는가? 로봇은 결국 필요한 사람이 필요에 의해서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시점에서는 로봇을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들, 예를 들면 몸이 불편한 분들이라든가 노약자, 혹은 병원, 혹은 우리 사람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전쟁터 같은 것에서 우리 로봇을 더 많이 필요로 할 것입니다. 로봇은 로봇의 형태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로봇은 사람같이 생길 이유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집에서 보는 청소 로봇 같은 경우에 둥그런 원반이 로봇이라고 불리기에도 민망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장치가 사람과 적절히 상호작용하고 또 적절한 지능을 가지고 판단하면서 또 스스로 움직이면서 기능을 할 때 우리는 로봇이라고 불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